오늘의 영상은 얼마 전에 만나뵙던 이민성 장관님께 바치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요리업계 이제 스폰 최저임금 7만 불에 대한 장단점을 또 이제 제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알려드리기 전에 영주권을 들어가려면 필요했던 경력이 줄어든다, 쇼텀 직군도 영주권이 된다 이런 거 많잖아요. 다 필요 없고요. 연봉 7만 불에 대해서만 집중합시다. 어차피 경력이 2년이 있던 3년이 있던 7만 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업장이 이 임금 맞춰줄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호주의 입장에서 요리사 같은 피로직군의 사람들을 그 분야에 오래 잡아놓으면 더 이득이 됩니다. IT나 엔지니어링, 의료 쪽은 빨리 영주권을 주어서 안정적으로 현장에 투입시키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7만 불로 스폰서 영주권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맞춘다면 학업과 졸업생 비자 그리고 스폰서와 이어주는 영주권까지의 과정에서 최소 7년은 이 분야에서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 정책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요리를 공부해서 빨리 영주권을 준다면 예전처럼 영주권 받고 요리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버립니다. 캐시잡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호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래 붙잡아 놓는다면 정확한 세금과 연금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스폰서의 임금이 53,900에서 7만까지 올랐다는 게 사실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요리사들이 스폰서를 들어가는 시점이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를 받아서 1년 혹은 2년 정도의 시점인데 경력이 이제 3년, 4년 되는 요리사가 보통 한 6만 불을 받았던 걸 생각해보면 한 10,000불이 오른 거죠. 이를 52주로 나누고 주에 5일 일하는 것에 5로 다시 나누고 하루에 보면 이제 38.4불 정도가 오른 겁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는 가정이면 시급이 약 한 4.8불 오른 것이고 현재 물가를 생각하면 적당할 수도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규모 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장점은 이민성에서 다 가져간다고 보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수많은 단점과 왜 이번 정책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을 올릴 거면 저는 스폰서 비자는 한 6만 불, 영주권 비자는 7만 불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고용인, 피고용인 간의 고용 문제와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요리사가 없어 죽겠는데 이거는 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심한 멘붕을 일으키는 겁니다. 업주 측에서는 이제 스폰서 한 명 구하려면 첫 연도에 근 10만 불을 내야 되는데 나 같아도 고용에 대해서 축소를 하겠죠.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적어도 이만한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숙이고 들어갈 거란 말이죠. 연봉 상한선이 53,900이었을 때는 괜찮은 요리사 빨리 잡으려고 더 임금을 높여주려고 했던 업주들이 이제는 의심과 또 의심을 할 거고 피고용인 입장에서도 선뜻 스폰서를 받는 걸 주저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중계약, 백페이 등의 개인 합의로 인한 문제가 심해질 겁니다. 안 그래요? 주인은 지금 그렇게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고 당장 스폰서가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도 되는 거면 이런 개인 합의는 당연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7만 불 연봉에 맞추어 주는데 다시 캐시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당장이야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업주가 직원들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100% 나중에 피고용인이 이에 대한 자료 아주 잘 모아서 고용인을 협박할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그동안 밀린 임금 내놓아라, 신고해서 문 닫게 하겠다 등등등 사회 문제는 뻔합니다. 또한 노비 전쟁도 일어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대감님 집 업장에서 스폰서를 받는 사람이 4명 있다고 칩시다. 거의 스폰서가 끝나고 영주권만 남은 한 사람이 비자도 받았겠다. 주인이랑 싸워. 신고한다고 난리쳐요. 그럼 이미 스폰서를 진행하고 있는 세 사람은 엄청나게 불안하겠죠. 이거 직장이 이거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직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빈번할 겁니다. 7만 불 정도면 셰프티 파트라고 불리는 섹션 장의 직급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는 그 아래 직급인 데미 셰프부터 스폰서의 자격 요건이 되었죠. 심지어 코미 셰프도 돼요. 이젠 영상에서 말씀드린 요리사를 공부하고 졸업 뒤에 빨리 스폰서를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학교 2년, 졸업생 비자 2년 이렇게 4년의 기간을 충분하게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4년의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해라. 예전에 빠르면 5년에서 6년 걸리던 영주권 기간이 적어도 7에서 8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좀 늘어났죠.
단순하게 영주권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요리사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진짜 요리사로 직업을 진지하게 하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호주 요식 산업으로 보면 굉장한 장점도 되는 거긴 해요. 7만 불로 임금을 확 올려서 고용주가 스폰서를 빨리 주는 경우 고용인의 위치가 갑처럼 되는 결과가 생길 겁니다. 보통의 경우 약 6만 정도의 임금 계약과 스폰서 계약이면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득에 관련해서 평등한 관계로 시작합니다. 나도 사람을 붙잡아둘 수 있고 임금도 적당하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젊은 요리사들이나 경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 스폰서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오버타임이나 업무에 대한 암묵적인 압박이 생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너 빨리 이렇게 스폰서 주는데 조금 더 희생하고 오버타임 좀 더 하고 감사한 줄 알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식 산업에서의 문제와 요식업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에게도 심한 문제가 발생할 건데, 요식 산업으로 우선 보면 이번 최저 임금 상한 발표는 요식 관광 분야의 근본인 서비스와 질적인 문제 자체에 큰 타격을 줄 게 뻔합니다. 일단 풀타임 2명 써야 되는 상황에 재정 문제로 풀타임 1명에 캐주얼이나 파스타임 1명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음식 서비스 모든 퀄리티는 유지될 수 없고 발전될 수 없겠죠. 특히나 젊은 요리사들이 이루어가는 소규모 파인다이닝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거고, 다이닝에서의 다양한 시도나 젊은 감각들은 양산형 다이닝처럼 그냥 재미없게 될 게 뻔하죠. 아니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될 돈이 점점 올라가거나, 시드니의 자랑이었던 파인다이닝 산업은 정부 주도하에 점점 낙후되어 갈 겁니다. 그래도 시드니는 큰 회사들이 즐비하고 자본으로 다이닝이 줄을 이루고 어느 정도 단단한 산업을 갖추고 있지만, 멜번을 예를 들면 젊은 요리사들이나 요식 사업가들이 카페와 브런치 작은 규모의 요식업을 많이 하면서 지역적 특색을 만들어 나가고 소자본으로도 자기 사업을 일으키면서 호주라는 나라의 요식 산업의 다양성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상향을 해버리면 누가 다이닝을 시작하려 해요? 그냥 작은 카페만 주장창 생기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카페에서 일하면 안 되고 다이닝에서 일해야 되면 스폰서 경력으로 인정한다며. 요식업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에게 호주는 기회의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주 요식 산업에서 이런 외국 요리사 인력이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자산이죠. 이 인력이 이런 거대한 요식 산업의 근간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최소임금 확대는 가장 큰 문제점인 인력을 호주 밖으로 나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를 제공할 거예요. 호주라는 다양한 요식 관광 산업과 이에 대비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스폰서의 기준을 올려버림으로써 다양한 경험이 아니라 한 업장에서의 고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되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서 나를 증명할 수 있었던 부분에 관한 호주 요식 시장의 이직 시장의 그런 근본, 즉 어린 요리사들이 정말 자유롭고 매력있게 느꼈던 부분을 정부에서 축소시켜버린 겁니다. 유학, 스폰, 이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학업을 마치고 안정적으로 스폰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업 뒤에 졸업생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차피 스폰 기준이 높아서 스폰이 어려워질 거면 다른 나라도 이미 경험을 해보고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경력 채워서 호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이민성의 원래 목적은 알겠으나 요식 시장의 분위기를 읽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탁산 공론의 정점이 바로 이번 7만 불임을 이 요리 분야만 봐도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관련자 한 분만 소개시켜 주세요. 열심히 이 산업을 대변해 줄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 7만 불의 인상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정부에서 정말로 부족하다고 해서 영주권 쉽게 만들어주는 에이지케어 분야와의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에이지케어 영주권 그리고 실질적인 직업적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이 산으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다른 분야도 같이 까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